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퀀텀 F&A의 최운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는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넷 옐런 장관의 발언은 좀 지나친 해석을 받았다 이제 하는 게 지금의 네. 결론이고요. 전직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장관하기 전에 아무래도 확대가 좀 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내용의 문맥으로 볼 때는 이자율을 올릴 때가 됐다라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적절하지 않았고, 어허. 그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4조 달러 추가로 부양안을 하게 되면 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다가 아무래도 경기가 좀 과열된 것 같아서 이자를 올려야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답을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연준도 또 이제 정무장관의 의견이 서로 좀 같은 얘기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부터 퍼져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제넷 옐런 장관께서 놀래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서 얼마든지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죠. 수습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특히 제넷 장관이 이제 전에 연준 의장이었다는 것까지 겹쳐지면서 좀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래 재무부는 연준에게 이자율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관례고요. 또 반대로 연준은 재무부가 관할하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이제 관례인데 이번에 조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옐런 의장은 첫째 이자율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기관의 장이 아니다. 두 번째 이제 거기에 완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을 하는 연준은 전혀 그러한 발언을 하거나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마켓에서 장을 보면은 확실히 물가가 올랐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답을 해드리면, 연준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하는 인플레이션 사항에서는 식품 가격은 제외랍니다. 그렇군요. 식품과 이제 에너지 가격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근원 지수라 그러죠. 코어 CPI나 코어 PCE라고 한 그러한 지수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식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 일반 생활에서 가장 물가에 민감하게 접하시는 분들이 마켓을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여러 번 있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연준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가격의 변동폭을 보고 있는데 연준도 인정을 하죠. 지금 현재 가격이 안 오른 게 아니다.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고 더 오를 압력도 많이 느낀다. 거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고요. 목재 가격, 원유가, 철 이런 게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물류 문제예요. 선박이 지금 없어서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지금 컨테이너를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도 한 4, 5개월, 한 6, 7개월 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4배 가까이 지금 컨테이너 값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대란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역시 이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물류값도 원가를 올리는 거고 또한 동시에 공급이 빨리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지금 그 우리 인건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업자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집에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애들을 봐줘야 되는 엄마들이 지금 아직도 한 150만 명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스스로들이 불안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지금 꽤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자체가 좀 예전보다 높기 때문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는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굉장히 상승해서 뭐 우리 한인시장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웃돈을 주고 뽑아야 되고 뭐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지 지금 겨우 뽑는다. 이제 이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 물가가 많이 올랐겠다. 또 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팬데믹으로 시장이 막혔다가 경제 상황이 다 이제 봉쇄되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막혔다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크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병목 현상이 이제 두 가지 이유 없어질 것이다. 첫째는 이제 공급 쪽에서 그러한 그 원자들도 많이 이제 공급이 회복이 되고 물류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백신 보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부양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시중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아무리 봐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상화로 돌아가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연준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가장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 실력이 높은 연구위원들이 많은 데가 또 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큰 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데 내용은 좀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연준에서 일시적으로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즘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얘기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이 테이퍼링입니다. 이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에서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런 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아주 그렇죠.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이죠. 지금 이제 요즘은 이상하게 요즘에 주식장을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그 시장의 그 회사들의 실적과 상관관계가 있다가 그거보다 더 높은 쉽게 얘기해서 회사 실적이 10만큼 올랐는데 주식 가격이 15가 오른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돈이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회사의 실적들이 팬데믹 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많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의 실적을 회복하는데 지금 따라온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훨씬 잔존되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주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당연히 부양책에서 들어온 거죠. 부양책에서 들어오고 또 연준이 한 달에 지금 1,200억 불씩의 채권을 사주는 돈들이 또 그만큼 시중에 늘어났고 그래서 이 돈이 많아져서 늘어나고 있는 주식 가격의 성장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테이퍼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그렇게 힘들 거라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은 자기들이 자칫 너무 빨리 긴축하는 기조를 보여줘가지고 이 회복하려고 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볼 때는 지금 경제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양안이 나오고 나면 소비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그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소비가 하락하고 벌써 지금 세 번째 반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복했다는 것이 부양안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회복된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면 부양안은 언젠가 끝나는데 그때 가서 과연 경제가 스스로 홀로서기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잘 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게 또 서로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연준이 쉽사리 우리가 곧 좀 긴축으로 돌아가겠다 말을 못하는 거고 또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테이퍼링이 곧 일어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하죠.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예고를 해주겠다. 그럼 연준이 말하는 충분한 기간은 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발언하면 12월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6월에도 그런 말이 없으면 또 이제 9월쯤 가서 미팅할 때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보면 또 내년 한 3월쯤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연준이 좀 예고를 미리미리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위험은 지금 현재로서는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1, 2차 인프라스트럭처 부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은 좀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테이퍼링하고 지금 조 바이든의 정책하고는 서로 좀 독립적인 얘기죠.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요.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부익분, 비익빈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무조건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소득의 재분배에 치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펜딩되어 있는 두 개의 안, 미국 가정안하고 또 이 미국의 고용안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보면은 사회의 저소득층을 향한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치적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나 연준의 금융 정책하고는 서로 각자 따로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지만 그쪽에서 약해진다 하더라도 정부의 이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